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30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 선거법, 검경 수사권 조정, 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운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서치뷰라는 데가 천지일보라는 곳에 의뢰를 받아서 조사했는데 성인 1000명을 상대로 10월 25일부터 27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뭐냐면 국회의원 정수 증원 얘기가 지금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었죠. 이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76.9%가 증원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찬성한다는 건 얼마냐? 19.3%밖에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19.3% 뭐 그래도 좀 나온 거라고 봅니다. 과연 누가 찬성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시죠? 어쨌든 그리고 무응답이 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별, 지역별, 연령별로 보면 우선 60대의 경우에는 뭐 81.3%,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충청 80.3, 강원, 제주 90.7, 그 다음에 전업주부층에서 80.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이런 층에서 굉장히 높았고요, 반대가. 그 다음에 한국당 지지층 중에서는 87.1%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당 지지층 중에 나머지 한 10% 남짓 정도가 찬성을 한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원 정수를 늘리자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바로 엊그제까지도 주장을 했던 그 정의당, 그러니까 이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의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서 73.1%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정의당 지지자들의 압도적 다수로부터도 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뭐 이걸 무슨 100%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제 주변에서도 압도적 다수의 유권자들이 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은 누가 하느냐? 주로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예비군들입니다. 자기들이 중에서 국회의원으로 뭐 지역구로 나가거나 비례대표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핑계는 여러 가지를 대고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이해관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정수 확대가 안 될 경우에 선거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수 확대가 되면 한 10% 정도 늘리면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지금 현재의 300명을 330명으로 늘린다면 그럼 비례대표를 30명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선거법안하고 유사해집니다. 다만 의원 수만 30명을 늘리는 거죠. 어느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세비를 동결한다고 할지라도 나라 돈 700억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77%가 반대를 한다는 사실은 결국은 이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선거법 처리는 지금 이대로는 어렵다 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거법을 맨 처음 처리하기로 한 패스트트랙 여야 4당의 합의 물 건너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권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법, 이것도 물 건너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걸 전망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선 청와대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자,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권, 민주당에서는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이러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이
끝까지 유지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침 제 생각과 매우 유사하게 박지원 의원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더군요. 오늘 어느 방송에 나와서 기자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 자, 만약에 여권에서 이대로라면 패스트트랙 3개 법안이 전부 다 안 될 텐데 그럴 경우라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렇지 않으리라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것을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까지로 밀어놨습니다. 본회의 부의 시점을. 그러니까 일단 12월 3일까지 시간을 벌었죠. 그러나 그동안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관해서 아마 의견 접근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이 되면 이제 연말이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분주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당에서 이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면 전격적으로 정수 확대 이걸 합니다. 거의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야말로 날치기죠. 그런 식으로 정수 확대를 하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이런 데 하고 이제 야합을 해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 문매를 잠시 동안 막고 국면 전환을 합니다. 이렇게 돌파할 가능성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공수처법은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이런 데서는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것, 그 약속 때문에 공수처법에 동의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당이 처리해야 할 제1순위는 공수처법입니다. 왜냐하면 촛불혁명, 이른바 촛불혁명의 보위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1순위이고, 선거법은 처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런 곳이 제1순위로 처리해야 될 법은 선거법입니다. 공수처법 뭐 굳이 처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권의 공수처법 우선, 그 다음에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선거법 처리 우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우선, 이 두 가지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래 그러면 두 개를 한꺼번에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쪽 정의당 등의 주장대로 선거법을, 왜냐면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면 민주당이 선거법 그거 별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당은 뭐가 됩니까?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정의당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아니야,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야 돼. 선거법 처리하고 나서 공수처법은 뭐 정의당 이런 곳은 여당이 하자고 그러니까 그 약속 지켜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약속을 깰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 이 여야 5당 중에서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도 정확하게 따지면 민주당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공수처법을 1순위로 처리해주고 나면 선거법은 이게 잘 안 되네 그러고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리면 정의당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여야 4당이 합의해 줄 때 선거법을 1번으로 처리하고 2번에 공수처법, 3번에 검경수사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이란 벽을 넘지 않으면 공수처법은 처리가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공수처법을 여당이 정말 이건 처리해야 되겠다, 이른바 촛불혁명의 보위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선거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77%라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부터 공론화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리를 두는 척하다가 막바지에 전격적으로 30명 증원해서 합의하고 욕먹을 거 다 먹겠다, 이럴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박지원 의원도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 그렇게 했을 때 국회에서 한국당은 결사적으로 맞겠죠? 근데 뭐 잘 아시지만 한국당이 이런 거와 관련해서 뭐 제대로 막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의회 쿠데타식으로 이 선거법 처리와 공수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한국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당이 선거 보이콧 뭐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그냥 끌고 가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인가, 그래서 총선 보고 자 국민들 뭐 어쩌고 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인가. 저는 아마 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선거 보이콧 이런 거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동력, 그럴 투쟁력이 한국당한테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한국당이 그럴 투쟁력이 가지고 있다면 본회의에서부터 들어누워서 막아야 하는데, 지금 한국당의 투쟁력 그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질질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 뭐 그 다음까지 예상하는 건 이제 너무 가정이 많으니까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77%라는 이런 국민의 반대, 이것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스트트랙 그 관련한 법안들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침몰 위기에 몰리고 있다. 여기까지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휘청거리고 침몰 위기에 몰린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청와대와 여당이 어떻게 뒤집을 것이냐, 지금부터 아마 굉장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그 뒤집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의원 정수 10% 정도를 늘려주고 욕먹고 뒤집는다. 아마 그런 가능성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어차피 날치기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 시점까지 10월 30일 이 시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마 시나리오 1, 2, 3, 4, 5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 정수 30%를 늘려서 전격적으로 처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 쳐도, 그 후에 이 77%라는 반대, 물론 일단 처리를 하고 나면 이 반대 77%는 아마 상당수가 내려갈 겁니다. 아유,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엎질러진 물인데 뭐 그래도 일단 민주당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진영 논리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77%는 아마 한 55%나 이런 정도로 이제 반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50%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예상이 들면 밀어붙일 것이고, 아니야, 이 77%는 아마 정말 넘사벽이야, 넘어설 수 없는 벽이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그냥 공수처법이나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 그냥 손들고 못하겠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그래도 덜 지는 방법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시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반대 77%라는 이걸 돌파할 카드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카드로는 막판에 우당탕탕해서 선거법을 이제 10% 정도 늘려주고 공수처법까지 함께 처리해서 넘어가는 방법, 그럴 방법은 여권의 시나리오에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의사가 일단은 어렴풋이나마 확인됐다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휘청거리고 침몰 위기에 처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